네, 여러분들 3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온칩스 그리고 뭐 루니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낸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뭐 어떤 분들은 하나도 없으실 수도 있죠. 지금 가온칩스도 사실 다시 좀 반등을 다시 해주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장 막판에 좀 힘을 발휘해서 44,000원, 45,000원의 벽을 좀 뚫어줄 수 있을지. 오, 여러분들 이 친구도 방송 체질이네요. 너무 신나가지고 또 이런 식으로 좀 뚫어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서 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루닛. 이 친구도 지금 현재 뭐 분봉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안 오른 편에 속하기는 하고, 그리고 일봉으로도 좀 찔끔찔끔 움직이는 경향이 아무래도 좀 있는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도 그냥 지켜봐도 될 정도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16만원 이상 없는 이상은 좀 더 보셔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은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지금 지지라인 좀 쌓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아예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보니까 14만원 부분까지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여러분 단타로 보신다면은 16만원 이탈하는 순간 그냥 잘라버리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 16만원 이탈하는 순간은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16만원 이탈하면 잘라버리시던지 아니면 지금도 3%에서 4% 정도 수익 중이시니까 수익을 내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이 사이에도 신성 델타테크를 들어갔다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비중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수익 감사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성델타테크 수익은 저한테 감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들어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전 들어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네, 일단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박이 성공하신 거죠. 예, 빠친코에서 777 떠신 거나 다름없이 지금 이제 수익 보신 거니까 일단은 축하드릴 일이죠. 복이 있으신 분이신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도박에 가까운 종목이니까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냥 뭐 내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안 들어가시는 게 좋죠. 실시간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지지라인 잡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시간으로 대응이 안 되시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든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에 오늘 이제 페베터리와 페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 정도 보실 수가 있겠는데, 페베터리 관련주 하면은 뭐 성일하이텍, 셀비캠, 뭐 코스모학, 그리고 영화테크, MPC 이렇게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근데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만원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편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12만원 정도까지 왔을 때, 이 정도 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주시기 딱 좋은 구간,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3만원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는 뭐 추가 매수를 할 시점이라기보다는 좀 기다려보는, 네, 이 친구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좀 간을 보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12만원부터는 이제 내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5만원 구간의 저항대, 그리고 16만원 구간대도 좀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 구간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원부터 15만원까지는 지금 현재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친구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그려주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평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위에는 잘 없으실 거예요. 위에는 잘 없으실 건데,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봤을 때, 네, 이 박스권 내에서 봤을 때, 아래 구간에 있으면은 딱히 뭐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제가 만약에 거의 15만원 근처, 또는 15만원 살짝 위에, 이런 것이라면은 사실 좀 아래 지금 13만 원이라서도 한 번쯤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12만 원 구간대에서도 좀 아래로 낮춰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처음에 배울 내용 없었어요. 뭐 루닛 얘기했고, 네, 루닛 수익 중이시라면 수익 내셔도 되고, 16만원 이탈 없는 이상은 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답니다. 앞에는. 성일하이텍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 그 다음에는 스테디캠.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만원 구간에 강한 저항대가 있죠. 10만원부터 요 위에까지 상당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 밑에서 매수하시기에는 정말 나쁘지 않은 자리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상단이 뭐 10만원 위라면은 좀 겁이 나시겠지만 이 친구는 그래도 8만원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다가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폐배터리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2차 전지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섹터는요, 항상 돌고 돕니다. 어찌되었든 2차 전지의 수급이 끝나게 되면 2차 전지를 만들려는데 이제 재료가 없어. 리튬이 올라가, 지금 리튬 재료랑 그리고 2차 전지가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얘네 둘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올까요? 그 다음에는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해야죠, 여러분들. 폐배터리를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체는 어찌됐든 새로 만드는데 그렇게 문제가 없다 보니까 2차 전지와 리튬이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 섹터를 볼 게 폐배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에코프로도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되도록이면 1년, 2년 폐배터리가 2차 전지처럼 올라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짧게 보는 게 아니고 아예 길게 보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면은 에코프로 마냥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놓쳤을 때 어땠어요? 내가 지금 이걸 3만원에 샀었다가 다시 3만원대에 팔았었는데 지금 10 얼마죠? 지금 14만원. 14만원이에요. 여러분들 레인보우로 놓쳤을 때 어땠습니까? 너무 아쉬웠잖아요. 내가 3만원에 샀던 게 지금 15만원이야. 이게 몇 배인데, 다섯 배를 갔는데, 이게 여러분들 로봇주,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렸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말 좋은 회사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은 결국 어떻게? 가지고 가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폐배터리는 지금 나한테 약간의 마이너스를 주더라도 어차피 갈 놈은 갑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에코프로 이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갈 때까지 1년, 2년, 여러분 길어봤자 1년, 2년입니다. 길어봤자 1년, 2년인데 그때까지 그냥 담아두시면, 그것도 여러분들 뭐 한 주, 두 주 이렇게 담아놓으시면 아쉽겠죠? 아쉽겠죠? 그렇다고 비중을 막 몰빵하셔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 투자금에서 5% 정도 넣어놓고, 5% 정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살짝 꿈틀거리거나 아니면 좀 더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 그때 조금씩 더 담는 겁니다. 일단 5% 담아놓고, 아니면은 나는 지금 투자금에 여유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금 지켜보셨다가 나중에 한 달, 두 달 뒤에 정도에 담으셔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뒤는 안 되고 한 달 뒤? 이제 폐배터리가 한 10월 정도부터 볼 것 같으니까 지금은 8월이니까 두 달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에부터도 담으셔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폐배터리는 여러분들 짧게 보는 게 아니고 길게 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좀 새겨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나는 이거 마이너스 가면은 오히려 더 담는 거고, 더 담게 되면은 내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럼 얘가 나중에 100% 수익을 줬을 때 그러면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했으면 100만 원이 돌아오는 거고, 200만 원 투자했으면 200만 원이 돌아오는 겁니다. 플러스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친구에 대해서, 그때 키님이 담으라 할 때 그냥 몰빵해서 담아 놓을 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조금 남들보다 빠르게 이 친구들의 가치를 좀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지금 그 세비캠 자체는 뭐 지금적으로는 현 시점으로는 막 재무가 그렇게 좋고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재무로 봤을 때는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훨씬 좋아요. 제가 보기에 대장주는 좀 성일하이텍 위주로 좀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성일하이텍하고 영아테크, 이 친구는 시총이 좀 가벼운 친구이기 때문에 잘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 다음에 코스모화학. 이 친구도 여러분들 당연히 나쁘지 않죠? 이 친구도 나쁘지 않은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랑 성일하이텍이랑 좀 큰 덩어리들, 그리고 세비캠, 영화테크, MPC가 좀 작은 덩어리들, 그리고 MPC 자체도 나쁜 회사는 아닙니다. 이 친구도 회사 자체는 괜찮아요. 회사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얘네들을 볼 때 나쁘지 않다. 네, 그 다음에 세비킴은 살짝은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페라이트, 네, 페라이트도 지금 리튬 관련이죠. 이 페라이트냐 리튬이냐 아직까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 페라이트는 뭐라 해야 되지? 히토류? 네, 히토류랑 좀 같이 볼 수가 있겠죠. 히토류랑 좀 같이 보게 되면은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동부가르네스 이렇게 세 개 정도가 좀 같이 가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얘네들은 근데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이 좀 대장주가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삼화전기 그리고 상신전자 이런 친구들, 삼화전자 이렇게 세 개 정도가 같이 좀 대장주를 먹게 되는 그런 종목이었죠. 지금 사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왜냐? 시장에는요, 여러분들, 이슈가 없으면 수익도 없습니다. 이슈가 없이 조용하면은 수익도 없죠. 근데 이걸 물어보신 게 지금 현재 이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121선에 거의 다 와서 그래서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이 친구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갖고 계셔서 물어보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삼화전자 걸 보기에는 121선 6천원 구간까지도 내려오기는 했지만 이 친구가 워낙에 3천원짜리였습니다. 3천원짜리. 3천원짜리가 페널티 이슈로 인해서 13,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내려온 게 6천원이죠. 어찌됐든 반토막 내려왔지만 아직도 반토막이 남았어요. 6천원에서 3천원까지 반이 남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얘네들은 곱게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친구도 죽을 때 이렇게 한번 상승 한 번씩 이렇게 빼주고 죽은 거 보면은 여기서도 그렇게 곱게 죽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양새여서 투자를 할 수는 있는 구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은 비중을 실기보다는 그냥 내가 참고용으로 일단 정찰병 보내놓고 얘가 좀 7천원 구간에서 반등을 할 기미가 보인다. 얘가 이 121선을 밟고 반등을 할 기미가 보인다. 라고 할 때는 그때의 비중을 실으시는 게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도 떨어질 구간이 50%나 남았으니까 이렇게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쁘진 않지만 이 121선 구간에서 반등을 할 때 비중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때, 네,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때 비중을 실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화전기, 상신전자 이 친구들도 사실 좀 비슷하죠? 근데 얘네들은 다 121선을 거의 이탈을 했고,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본전까지도 왔습니다. 요 바닥에 기던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리스크 없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투자를 하시려면 조금 더 얘는 그 밑에 바닥 구간이 좀 얕기 때문에 깊게 파여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혹시나 빠지더라도 그렇게 막 당황스럽게 막 대응도 못하게 막 이렇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올라갈 땐 당연히 삼화전자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면 얘가 더 상승세가 많았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부대장수로 이제 삼화전기, 상신전자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두 친구들이 어째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원본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요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이제 17,000원, 17,500원, 17,000원? 17,000원 정도를 아예 손절 라인으로 잡고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하게 좀 리스크 없진 않죠? 리스크를 좀 다른 종목보다 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삼화전기, 그리고 상승전자는, 얘는 그래도 4,000원 정도까지 떨어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4,700, 4,500원? 4,500원 구간에서 지지라인 받아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참조해주고, 근데도 4,000원까지 또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좀 더 리스크 없게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뭐 C큐브, 뭐 캐스피온,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얘네들은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화, 이런 친구들은 좀 더 볼 수가 있겠죠. 한일화학 같은 경우에는 2만원, 2만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하시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바이오주가 좀 시장을 주름 잡아서 여러분들이
재미없고, 뭐, 이런 종목들만, 왜 갑자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는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그래도 이제 우리는 요 안에서도 막 루닉 같은 뭐 가온칩스 같은 요런 친구들을 좀 잡아 나가는 게 우리의 뭐 하루에 한 종목이라도 좀 빨간불을 보는 그런 재미가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루닛을 정리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제가 수익인증을 하나인가밖에 못 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더 가지고 가시려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사지를 않으신 건지 그래서 요런 것들, 네, 지금도 다시 제자리로 거의 왔죠, 루닛도. 아니, 더 보시려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더 보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내일은 목요일이고, 모레는 금요일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다른 것들은 크게 볼 게 없습니다. 요즘에는 시장이 거의 개별 이슈 위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개별 이슈 아니면은 시장의 교란종 이런 것들 뭐 얘네들은 진짜 모르겠어요. 파워로직스 뭐 LS전선 뭐 이런 친구들은 저는 사실 별로 보고 싶질 않네요. 얘네가 정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은 종목들이고, 사실 저는 이제, 저도 사실이었으면 좋겠지만은 사실일 가능성이 조금 더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사실이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사실이면 좋겠는데, 사실이면은 정말 많은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더 지켜보도록 하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목요일, 금요일 하락장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까지만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내가 지금 종가 베팅을 들어가는 게 맞을까 한 번 더 생각하시는 하루가 됐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이제 오늘, 내일도 오전에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